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저의 100번째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 100번째 영상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두 번째 Q&A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이랑 그 지지난 영상에서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많을 줄 모르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작은 종이에 적기 시작했는데 쓰다 보니까 이렇게 총 97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중복된 이제 댓글을 포함하면 100개가 훌쩍 넘고요. 이렇게 많은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많은 질문들을 모두 답변해 드리고 싶어요. 근데 영상이 엄청 길어질 것 같은데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고, 그리고 또 보니까 몇몇 질문들은 설명이 좀 더 길어질 것 같고 해서 따로 영상을 만들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최대한 좀 짧고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위에 설명이 많이 필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이제 카테고리를 이렇게 좀 나눠서 답변을 드릴까 했는데, 또 그렇게 하면 재미가 좀 덜 하니까 여러 주제들을 좀 섞어가지고 답변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제일 좋아하는 빵집 혹은 이제 관광지가 아니어도 좋아하는 장소. 제가 좋아하는 빵집은 마미슈라고 두 군밖에 안 가봤지만 거기는 저희 집에서 멀어서 못 간 거고, 아마 동네에 있었으면 진짜 자주 갔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몽마트가 있는 앙베역, 거기서 걸어서 한 5분 정도 걸리나? 동네에서 좀 유명한 곳 같았어요. 뭐 제가 저는 빵집이나 뭐 디저트, 뭐 식당, 뭐 그런 간식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리뷰 영상을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관광지가 아니어도 좋아하는 장소? 저는 이제 샤틀리 쪽 가는 걸 좋아해요. 거기도 분위기도 활기차고 이렇게 음식점들이 이렇게 줄지어 있는 그런 거리가 하나 있어요. 저는 이제 거기 가는 것도 좋아하고, 아니면 또 샤틀리에서 걸어서 이제 마레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가까워가지고 이것저것 구경하러 갈 때는 샤틀리에서 밥 먹고 마레지우 가서 좀 구경하고 하는 거 좋아합니다. 날 좋을 때는 이제 퐁피두 앞에서 뭐 친구랑 같이 맥주 한잔 하다가 걸어서 이제 파리시청 지나서 노트담까지 가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이 질문이 가장 많았는데요. 제가 프랑스에서 하고 있는 일, 제 직업이 뭔지 이거를 정말 많이 물어보셨어요. 제가 하는 일들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프랑스에 오기 전에 이제 한국에서 일을 조금 했지만, 또 직전에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또 했었어요. 그때 했던 일들이 제가 PC로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일이어가지고 그걸 이제 프랑스에 와서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감사하게도 제가 유튜브를 하고 나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이제 기회들이 있었어요. 어떤 거는 대입이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 외에 이제 작은 일들도 있었고, 또 TV에도 나온 적도 있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친구랑 프랑스어 어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초반에는 친구랑 이제 프랑스어를 공부하는 인터넷 사이트 이제 그거를 만들었어요. 거의 완성 단계에 있었는데 친구나 저나 그렇게 막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고민 좀 하다가 결국에는 그걸 엎어버리고 지금은 이제 어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이 언제 나오는지 물어보신 구독자님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베타 버전은 거의 완성 단계예요. 그래서 이 베타 버전으로 이제 여러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직까지는 제가 뭐 사업자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조금 이른 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 현재 직업을 딱 뭐더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제가 아버지 회사 일을 조금 하고 있지만 이게 제 주 직업은 아니고, 또 전업 유튜버도 아니고, 제가 어플을 완성해서 지금 사업자가 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소개를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프리랜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해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 얼마나 지낼 건지, 한국에 뭐 돌아갈 건지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저도 사실 제가 얼마나 프랑스에 있을지는 잘 몰라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잘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나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네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한 2, 3년 정도는 그래도 프랑스에 더 머물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서 제가 평생 프랑스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언젠가 한국에 이제 돌아갈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취미,
제가 한 달 전쯤인가 갑자기 옛날 게임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고전 게임 같은 거 그런 거 인터넷을 찾아서 좀 하다가 요즘엔 카트라이더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생산적인 그런 취미 활동을 하고 싶은데 현재로서는 아직 그럴 여유가 여유가 없다 그래야 하나요? 그리고 신바가 뒷발차기를 하는 이유. 아, 이거 진짜 저희 신바가 진짜 산책 나갈 때마다 뒷발차기를 진짜 많이 해요. 제가 영상에서는 안 보여드리지만 보통은 이제 쉬 같은 거 하고 나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가다가 갑자기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이 이유가 궁금했는데 그 강형우 그 훈련사님 그분의 영상을 좀 봤더니 자신감, 자존감 넘치는 애들이 이런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뒤에서 자고 있는데 신바는 제가 봐도 되게 자존감 높은 애인 것 같아요. 어학연수를 보르도에서 한 이유는 제가 이 어학연수 이제 보르도 관련해서는 그 준비하는 과정이나 뭐 선택 이유, 거기서의 생활, 뭐 기숙사,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아요. 아무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은 보르도가 학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 괜찮았고 저희 교수님의 추천도 있었고 또 있을 거 다 있는 좀 큰 도시에 속했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신바 이름을 이제 신바로 지은 이유? 사실은 제가 신바의 아빠인 이제 부바를 엄청 좋아했어요. 신바 엄마 아빠 릴로와 이제 부바 사이에 이제 신바가 태어났고 이제 신바가 부바랑 많이 닮았기 때문에 이제 이름도 좀 비슷하게 짓고 싶었고 약간 어릴 때 그 털도 막 풍성풍성하고 약간의 사자 느낌 그렇게 해가지고 신바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이 질문은 예전부터 가끔씩 받아왔었어요. 근데 따로 이제 언급을 안 한 이유는 정말 제 사생활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안 드린 거고 근데 이게 또 숨길 일은 또 아니니까 말씀드리자면 네, 저는 남자친구가 있고 프랑스에서 지내면서 아주 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작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신바는 이제 남친구 부모님께서 기르시는 강아지가 이제 새끼를 낳아서 이제 그때 데리고 온 게 이제 신바고요. 그리고 남자친구와 관련된 다른 질문들은 정말 제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가회아를 만난 계기, 이제 어떻게 만났는지 이제 물어보신 분들도 계셨어요. 가회아는 제가 그 파리에 있는 그 어학원 다닐 때 이제 알게 된 친구고요. 이제 그 본 수업은 같은 반이 아니었는데 그 아틀리에 수업이라고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만난 친구고 가회가 되게 유쾌하고 착하고 속도 깊고 정말 좋은 친구거든요. 서로 약간 첫눈에 반했다 그래야 하나? 하여튼 그래서 친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가야가 지금 그 설 연휴 보내러 이제 중국에 가 있었는데 오늘 돌아오거든요. 영상 찍고 가야한테 또 연락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제 나이, 키, 가족 관계를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어요. 저는 이제 올해 32살, 한국 나이로 32살, 88년생이고요. 가족 관계는 부모님, 그리고 오빠 있고, 그 다음에 언니, 그 다음에 그 제 밑으로 남동생 하나 있어요. 안 그래도 어떤 분께서 제가 만나는 그 세희라는 동생이 있는데 제가 항상 동생 세희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정말 제 친동생인 줄 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친동생은 아니고요. 친한 동생입니다. 프랑스 외 다른 나라 여행 계획이 있는지 한때 그 여행병에 빠져가지고 대학 때도 1년 휴학하고 계속 알바만 주구장창해서 이제 여행 떠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오기 전에 이미 여행을 꽤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행에 대한 그런 갈증이 있었는데 막상 프랑스 오고 나니까 그 갈증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따로 이제 여행을 안 다녔는데 기회만 있다면은 저도 다른 나라 가보고 싶습니다. 이 질문 되게 재밌었는데 과자 뜯으면 한 자리에서 다 먹는지 내가 그때 다른데 정말 한 자리에서 다 먹을 때도 있고 보통 이제 영상 편집할 때 앞에 두고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음식도 제가 할 때 많은 양을 하는데 그것도 다 먹는지 그거는 제가 많이 먹을 때도 있고 그거를 다음 날에 먹을 때도 있고 그걸 좀 얼려놨다가 또 다른 먹거나 아니면 또 친구랑 같이 먹을 때도 있고 그때 다릅니다. 프랑스에서 강아지 키우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지 건너 듣기로 강아지를 키우면 정부에서 한 마리당
뭐 50유로에 뭐 지원을 해준다라든지 뭔가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친구한테도 뭐 물어보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아마 정말 그 키우기 힘든 여건의 이제 사람들은 아마 동물협회 이런 데서 약간 뭐 지원을 해주겠지만 그런 도움을 주겠지만은 키운다고 해서 뭐 돈을 준다거나 어떠한 지원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것도 상황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제가 그 자주 먹는 생선 요리집 그 생선의 이름 그리고 요리 이름 그리고 1인분도 주문 가능한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도 그 생선 요리 그 생선은 뭔지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그게 농어더라고요. 그 요리 이름은 카오위? 그 제가 그 악상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카위? 가오야가 알려줬는데 까먹었네요. 아무튼 카오위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제가 가오야랑 가면 항상 그 2마리 있는 거 2인분을 시키는데 이건 솔직히 일반적으로 우리 2명이서 먹기에는 솔직히 좀 많은 양이에요. 그래서 다른 테이블 보면은 2분이 오시면 이제 한 마리 시켜가지고 이게 1인분 한 마리 시켜가지고 이제 당면 추가해서 먹거나 이제 밥을 이렇게 해서 먹더라고요. 그렇게 시키면 괜찮을 거예요. 아무튼 1인분 있습니다. 저랑 가오야는 이제 많이 먹기 때문에 이제 2인분 시키고요. 가오야가 중국 가기 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갔을 때 그 직원분이 이제 제 영상을 보고 오신 그런 손님들이 계셨대요. 그래서 제 영상에 나오는 그 요리를 캡처해가지고 보여주면서 이렇게 같은 걸로 달라 이렇게 하신 분이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유튜브 하면서 행복했던 점 아니면 속상했던 점은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유튜브 하면서 행복했던 점은 되게 많은데 진짜 감사하게도 저는 구독자님들이 항상 이렇게 좋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래서 댓글 쓰시거나 아니면 가끔씩 메일이나 아니면 제 인스타 이제 DM으로도 이제 연락을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진짜 그럴 때 정말 좋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뭐 힐링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오히려 제가 이제 힐링 받을 때가 더 많거든요. 저도 이제 영상에서는 항상 좀 웃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끔씩 우울할 때도 있고 또 매너리즘에 빠져 있거나 좀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있는데 구독자님들이 이제 남겨주신 글 같은 거 보면은 진짜 힘이 많이 돼요. 실제로 구독자님들을 이렇게 아는 건 아니지만 진짜 글 하나로 엄청 힘이 되고 도움이 되거든요. 내가 행복했던 점을 이렇게 구독자님과 이렇게 소통이 되고 실제로 어떻게 가다가 구독자님들 만났을 때도 되게 기분 좋았습니다. 그리고 속상했던 점 그나마 하나 찾자면 속상했다기보다는 약간은 불쾌했던 경험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이제 같은 사람인데 여러 아이디 여러 메일로 알고 싶다, 친해지고 싶다 등등 저를 어디에서 봤다. 근데 그 어디라는 게 항상 타는 그 전철 라인 그 라인에서 왠지 아시아인들이 좀 사는 곳을 좀 일부러 유추해서 하나 걸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저를 거기서 봤다 어디서 봤다 등등등 이런 연락 오고 나중에는 제가 사는 곳 주소를 적어서 보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섭고 좀 소름 끼쳤어가지고 한동안 외출을 자제하거나 좀 나갈 때마다 조심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좀 많은 걸 보여드리고 싶어도 제가 이런 좀 불쾌했던 경험 때문에 영상으로 저에 관한 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많이 오픈하지 못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신발 일상만 특집으로 해주세요. 이거 너무 귀엽네요. 제가 한 1년 전쯤에 강아지 옷에 이제 카메라를 이제 달아서 이렇게 입힐 수 있는 그런 옷 같은 거를 하나 이제 그거를 한번 구매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 작은 그런 액션캠 그거를 신바 등에 이렇게 해가지고 산책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신바가 그냥 걷는 건데도 이렇게 화면이 엄청 심하게 흔들리더라고요. 내가 뭔가 신바의 그런 시선으로 그런 재밌는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그건 실패로 돌아갔고 신바 일상이라고 해봤자 먹고 자고 싸고 산책 나가고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재밌게 제가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다음에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운동을 따로 하는지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엄청 부끄럽고 제가 한없이 작아지네요. 제가 집에 그 실내 사이클 그게 있는데 거의 연중 행사 느낌으로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샀을 때는 거의 길게는 한 3주 정도 거의 매일같이 탔는데 어느 순간 이제 구석에 두다 보니까 잘 안 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먹는 거에 비해서 되게 살이 안 찌시는 것 같아요 이런 댓글들 보면
엄청 죄책감이 들어요. 제가 실제로는 여기까지 보면은 그렇게까지 부한 느낌이 없는데 제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살이 많이 쪄 있습니다. 실제로는 과체중이에요. 전혀 날씬하지 않습니다. 저는 살면서 날씬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신바 빗질은 얼마나 자주 하는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저희 신바는 타고났습니다. 특히나 여름에 털갈이하는 그런 시즌에 좀 많이 빠지니까 빗질을 해주고 그 외에는 빗질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영상 편집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저 같은 경우는 한 2, 3일 걸려요. 근데 이 2, 3일이라는 게 진짜 앉아서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유롭게 이렇게 했을 때의 경우가 이제 2, 3일이고요. 정말 앉아서 한 자리에서 이렇게 계속 한다고 하면은 뭐 하루 이틀만 해도 할 수 있어요. 제 영상 스타일도 되게 좀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영상을 자르고 붙이고 음악을 넣고 이런 거는 되게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루 만에 그냥 몇 시간만 해도 할 수 있는데 시간을 좀 가장 많이 잡아먹는 게 이제 자막 쓰는 거. 자막하는 게 꽤 오래 시간이 걸려서 저 같은 경우는 자막하는데 하루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요리에 원래 관심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디서 뭐 배운 적이 있는지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 일 때문에 바쁘시니까 언니랑 저랑 이제 요리를 이렇게 하는 걸 시작으로 둘이 같이 음식하는 걸 좋아했어요. 제가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해보고 그래서 엄마가 음식하는 거 뒤에서 보다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고 관심 자체는 어릴 때부터 있었지만 요리를 막 하고 이런 것들은 요즘에 유튜브나 뭐 블로그 이런 걸로 엄청 정보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많이 참고해서 도전도 해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집에서는 잘 안 할 법한 그런 요리들을 가끔씩 하는데 이게 가끔씩은 실패해서 맛이 좀 없을 때도 있긴 있어요. 프랑스 생활할 때 불편한 점이나 뭐 주의할 점이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마 가장 좀 조심해야 할 점들은 여기 사시는 분들이든 이제 여행으로 오시는 분들이든 이제 소매치기 같은 거 좀 조심해야 돼요. 한국은 진짜 진짜 보안이 정말 좋은 곳이에요, 진짜로. 우리는 뭐 어디 카페를 가든 어딜 가든 핸드폰 같은 것도 편하게 뭐 테이블에 올려놓고 만약에 도서관 같은 경우도 뭐 본인 자리에 책이든 뭐 가방이든 그냥 좀 두고 다녀도 훔쳐가는 경우는 좀 거의 없잖아요. 여기서 똑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한테는 되게 자연스러운 이런 행동들이 스치기에 타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이나 귀중품 같은 거 조심하시고 특히나 여행 오시는 분들이 현금을 많이 들고 오세요. 프랑스에서는 현금보다는 카드를 진짜 많이 써요. 그리고 동양인들은 이제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닌다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여행하시는 분들 조언을 드리자면 현금은 정말 와서 쓸 진짜 한 하루 이틀치 그런 현금을 들고 오시고 카드를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지에서 ATM기로 이제 현금을 뽑더라도 분명히 수수료가 막 1.몇 프로 이렇게 붙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한 번에 많은 현금을 들고 와서 계속 마음을 졸이면서 다니다가 뭐 운 안 좋게 소매치기 당해서 다 잃는 것보다는 쓸 만큼만 이제 2, 3일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인출해서 쓰는 게 훨씬 안전하거든요. 그리고 카드도 저는 프랑스에서는 그런 경우는 잘 못 봤는데 뭐 그 외 다른 유럽 여행 하다 보면 뭐 카드도 뭐 복사돼가지고 이렇게 도난당하는 경우가 있대요. 아무 ATM기에서 뽑지 말고 이제 정말 은행에 붙어 있는 그런 ATM기 있잖아요. 은행에 이렇게 있는 이제 그런 데서 뽑는 게 보안상 조금 더 안전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최대한 안 들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불편한 점 중에 하나는 한국에 비하면 모든 그런 행정 처리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거. 은행 계좌 하나 열 때도 1, 2주 기본으로 걸리고 뭐 서류 하나 보내서 그 답신을 받는데 뭐 1주 뭐 한 달, 뭐 2달 걸릴 수도 있고요. 그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저녁 늦게까지 놀 수 있는 곳도 많고 문 연 곳도 많은데 여기는 한국에 비하면 좀 다 일찍 문 닫는 거. 그래서 저녁 때면 놀거리가 많이 없는 게 좀 아쉽긴 해요. 빵 이외에 유명하고 맛있는 프랑스 음식 추천할 만한 음식점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먹는 거 뭐 추천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소매치기 경험이 있는지 저는 있습니다. 첫 유럽 여행 때 이제 현금을 다 도난 당했었고 그래서 보르도에서 어학연수 할 때 한국 가기 이제 한 달 전쯤인가 제가 핸드폰 그때 아이폰 4를 들고 있었거든요. 그걸 음악 들으면서 호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있었는데 트램 탈 때 이제 사람들이 막 타고 내리고 이렇게 좀 붐비잖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음악이
뚝 끊기는 거예요. 왜 꺼졌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핸드폰을 없고 제 이어폰만 딸랑딸랑 남아있던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에만 소매치기가 많다고 이렇게 절대 일반화시키고 싶지 않아요.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소매치기는 항상 있으니까 귀찮더라도 뭐 무조건 이중 잠금을 한다거나 이게 보관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갔던 여행지 중에서 제일 좋았던 곳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제일 좋아했었다가 체코에 있는 프라하 가고 나서 프라하가 거의 1순위? 저는 그때 겨울에 갔었는데 되게 프라하가 진짜 아기자기하고 방문해야 하는 그런 관광지가 많지 않아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나 프랑스 뭐 어디 가도 박물관이나 그런 유적지나 엄청 방문할 게 많기 때문에 신청이 진짜 좀 빡세잖아요. 근데 제가 갔던 이제 프라하 같은 경우는 그런 가봐야 할 곳이 또 많지도 않고 여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고 음식도 맛있고 물가도 서유럽에 비하면 저렴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프라하가 좀 많이 좋았어요. 아니면 모로코 여행도 이전에 했던 여행과 달라가지고 저는 모로코 여행도 되게 재밌었어요. 모로코에서 사하라 그 사막 투어 2박 3일짜리를 했었는데 사막이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밤하늘의 별들이 진짜 별로 가득 차고 쏟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누워서 이렇게 밤하늘 별 보는데 되게 꿈 같았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니까 약간 술 먹은 것도 아닌데 술 먹고 본 느낌? 되게 묘하고 엄청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질문 보다가 되게 생뚱맞게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치킨 중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 뭐 간장치킨, 양념치킨, 후라이드 등등. 아니 질문 너무 웃겨가지고 저 계속 웃었어요. 저는 양념치킨 좋아하고요. 아니면 후라이드를 양념치킨 소스에 찍어 먹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인종차별 그에 대한 대처법은 어떤 게 있는지 이거는 정말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겪으셨을 인종차별 분명히 저도 여러 번 겪어봤고요. 처음에는 저도 좀 무시를 해보고 어떨 때는 똑같이 화도 내고 소리 지르고 욕도 하고 해봤는데 그래봤자 저한테 돌아오는 거는 진짜 더 불쾌한 경험뿐이었어요. 그냥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나만 더 씩씩거리게 되고 해결되는 건 또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제 에너지만 소모하고 무시하는 게 그냥 제 속이 좀 덜 불편하더라고요. 또 알 수 없어요. 그냥 혹시라도 너무 화가 나서 똑같이 이게 대처하다가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니까 기분이 진짜 상하시더라도 그냥 무시하는 게 제일 나은 방법이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만 이제 인종차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고 제 경험상 다른 나라에서도 분명히 그런 인종차별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 인종차별자들도 있지만 그만큼 좋은 분들도 많으니까 너무 오기 전부터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프랑스에 길고양이들이 많은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길고양이들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거의 다 이제 산책 고양이들이 좀 꽤 있어요. 딱 봐도 목에 목걸이 하고 있고 이제 집 근처 어슬렁거리는 이제 그런 산책하는 고양이들을 봤는데 정말 길에서 사는 고양이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정말 이런 길에 그런 동물들이 있으면은 동물협회? 동물단체 여기서 되게 빨리 동물을 이제 케어를 한다 그래야 하나? 그렇대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요. 프랑스 빵과 한국 빵의 차이점이 있는지 오로지 빵을 목적으로 프랑스를 방문해도 괜찮을지 물어보신 분들 계셨어요. 프랑스 빵집들 보면 대부분 좀 기본 클래식한 그런 메뉴들이 꽤 많고 한국은 이 클래식을 갖고 와서 클래식도 팔고 여기에 뭔가 새로운 시도, 뭐 새로운 재료와 새로운 형식으로 좀 많이 시도를 하고 종류가 훨씬 다양한 편 같아요. 또 요즘에도 한국에서도 이제 프랑스 빵 같은 거 많이 드실 수 있고 맛도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전에 이제 친구가 한국에 놀러 왔을 때 파리바게트 크루아상을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되게 꽤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달달한 그런 빵 종류는 한국이 훨씬 종류가 많고 바게트나 이렇게 시골빵이나 그런 식사 대용으로 먹는 그런 빵들은 프랑스가 훨씬 많이 다양한 것 같아요. 한국식 디저트랑 프랑스식 디저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프랑스에 오셔가지고 이제 먹는 이 디저트 투어, 빵 투어를 따로 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프랑스어 말고 할 줄 아는 언어가 있는지 저는 이제 프랑스어 말고는 다른 외국어는 그냥 몇몇 단어나 짧은 문장 정도나 얘기하지
프랑스어만큼 할 줄 아는 언어는 없습니다. 신바도 개춘기가 왔었는지 이 질문 너무 재밌더라고요. 거의 개 초딩 시절, 진짜 초딩 시절에 사고 진짜 많이 쳤어요. 막 이갈이 시기도 있고 하니까 진짜 이것저것 다 물어뜯고 해가지고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신바 크기와 이제 몸무게, 신바는 소형견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바는 포메라이언 같지만 신바는 스피츠예요. 한국에서는 스피츠 하면은 그 제페니즈 스피츠라 해가지고 흰색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제페니즈 스피츠가 그게 흰색이고 이게 신바는 저만 스피츠 그래가지고 막 색깔 되게 다양해요. 막 신바처럼 이제 갈색도 있고 좀 섞인 흰색과 좀 섞인 것도 있고 좀 까만 것도 있고 소형견은 아니고 좀 중형견? 신바 이제 사료 바꾸기 전에는 7점 몇 킬로였는데 이제 사료를 바꾸고 그게 좀 그 전에 먹던 것보다 칼로리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살이 쪄서 지금 한 8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동물병원 갔을 때 수의사 선생님이 신바 이 갈비뼈 이 부분을 만져보더니 신바 약간 통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프랑스로 취업을 생각한다면 어떤 기술직 자격증이 있으면 좋은지, 이민자들의 인기 직업?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인가 호주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으로는 또 특정 직업이 있으면은 이민하는데 훨씬 수월하다 이런 정보를 좀 본 적은 있어요. 근데 프랑스는 딱히 특정한 직업군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진 않고요. 아니 제가 모르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의료직 관련, 그래서 의료 관련해서는 찾아보니까 한국에서 하는 그런 의료 학위 같은 게 프랑스에서는 안 쳐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 오셔가지고 다시 콩쿠르 같은 거 거치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료 쪽은 쉽다고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이거는 비단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인기 있는 게 요즘에 IT 쪽이죠. 엔지니어들 프랑스에서도 대우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 주위나 이제 건너 이제 들은 얘기들 보면은 약간 상경 계열이 취업하는데 꽤 괜찮다고 들었어요. 지금 프랑스에서 이제 학석사 하고 이제 인턴까지 한 경우,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이제 실업률이 좀 높기 때문에 학사 가지고 취업을 하기 좀 어렵대요. 현지 이제 프랑스 사람들도. 그래서 보통 이제 석사까지 많이 하고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학사 학위로 프랑스 오셔가지고 바로 취업을 한다라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분야마다 다 다르겠지만 조금 어려운 점은 있고요. 그래도 그나마 좀 수월한 직업군은 아까 얘기했듯이 IT 쪽, 이쪽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 강아지 키우는 한 달 비용? 기본적으로 이제 사료도 이제 브랜드마다 이게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신바 사료, 저는 이제 오리진을 먹이는데 그게 한 60유로 정도 해요. 근데 그게 한 3달 정도 먹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료값이 한 달에 20유로 정도 나가요. 그리고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2가지를 맞춰야 하고 그 후에 이제 1년마다 이제 1가지를 맞춰야 돼요. 1년마다 맞춰야 하는 이 예방접종을 중간에 이제 놓친다. 그러면은 다시 이 2가지를 새로 맞추고 해야 돼요. 이 예방접종비도 지역마다 또 동물병원마다 차이가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동물병원 사이트 같은 거 보면은 예방접종비 같은 게 다 나와 있어요. 그 1년에 한 번 맞추는 거는 한 7, 80유로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거의 4시간째 영상을 찍고 있어요. 지금 완전 어둑어둑한 밤이 됐습니다. 일단은 이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거의 다 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많이 거의 반 이상을 잘라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답변 드리지 못한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이제 설명이 많이 필요한 이제 그런 주제도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할게요. 제가 어떤 건 답변하고 어떤 건 답변 못했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Q&A를 통해서 저도 제 얘기를 진짜 많이 한 것 같네요. 제 답변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그 부분 조금 더 보완해서 따로 영상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100번째 영상 축하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을 찍는 동안 신바가 침대 밑에서 자고 있었어요. 이제 인사해야 하니까 제가 불렀습니다. 신바, 뭐있지? 유출기? 오늘 신바랑 같이 이렇게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신바가 계속 잠을 자길래 깨울 수가 없었어요. 많이 잤잖아. 그치? 그럼 안녕.